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대표 축제인 울산 고래축제가 지난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일간의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은 고래축제는 예년보다 풍성하고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많은 관광객이 축제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박용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울산 고래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다채로운 공연과 화려한 불꽃쇼와 함께 울산을 대표하는 축제인 울산 고래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울산 고래축제는 도약하는 장생포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가 점차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찾았습니다. 고래를 테마로 사진을 찍는 등 축제장에 마련된 부스에서 다양한 체험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국내 축제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프로그램도 많고 뮤지컬이나 프리마켓도 많이 하고 있어서 먹거리도 맛있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축제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와보니 옛날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추억도 생각할 수 있었고 오늘 즐거운 하루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장생포 고래문화마을과 고래박물관, 고래생태체험관과 장생포 웰리 키즈랜드 등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고래문화마을에서는 고래 열기구 체험이 상시 운영되고 마을 내 웨일즈 판타지움에서는 고래를 테마로 한 다양한 미디어 아트도 상시 운영됩니다. 고래박물관 앞에서는 가족 뮤지컬과 수상쇼 등이 매일 펼쳐집니다. 거리음악회와 에콰도르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특히 13일 오후에는 축제의 백미인 대규모 고래 퍼레이드가 지역 주민과 전문 공연팀 등 1000여 명과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뮤지컬, 또 장생이 수상쇼, 또 고래 가요제, 고래 퍼레이드 등 새로운 볼거리와 재미있는 놀이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오셔서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넘어선 고래문화특구는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을 더 모을 전망입니다. 이번 축제는 일요일인 오는 14일까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 일원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JCN 뉴스 박영은입니다. 제19회 울산 쇠부리 축제도 어제부터 14일까지 고대부터 철을 생산해왔던 북구 달천철장에서 열립니다. 축제는 어제 개막식에서 희망불꽃 점화식을 시작으로 14일 오후 7시 30분 소원을 담은 금줄을 태우는 대동난장 불매야로 마무리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리 퍼레이드와 다양한 공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특히 시민 동아리와 지역 예술가가 참여하는 시민 참여 콘서트인 너나두와 쇠부리 대장간 체험, 미니카 만들기 등 직접 만지고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도 열립니다. 울산시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봄꽃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아의 눈높이에 맞게 국가정원과 놀이를 체험하는 꼬마정원사 프로그램과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꾸미는 새내기 정원사 경진대회가 진행됩니다. 또 버려진 생활용품에 꽃을 심는 행복한 정원사와 물순환 화분 만들기, 나만의 다회용기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17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회식이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동천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꿈꾸는 울산의 고래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개회식에서는 합창과 오케스트라, 응원단의 공연이 펼쳐지며 전국에서 모이는 학생 선수단을 환영하는 무대를 선보입니다. 개회식 입장권 소지자는 오후 1시 30분부터 사전 입장이 가능하며 2시 30분부터는 입장권이 없어도 누구나 입장이 가능합니다.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서한문을 발표했습니다. 전 교육감은 스스로 새롭게 보고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들 덕분에 아이들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계신 선생님들에게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지켜봐달라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더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4월 광역단체장 직무수행평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광 역시 2위, 천창수 교육감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3월보다 0.9%포인트 오른 52.2%의 긍정평가를 받아 17개 시도단체장 가운데는 6위를, 8개 특광 역시 단체장 중에서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보궐선거 이후 첫 평가에서 49.1%의 긍정평가를 받아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는 3위를, 특광 역시 교육감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광역단체별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3.8%입니다. 울산시가 새로 만드는 울산복지 살고 싶은 도시 울산의 비전으로 하는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이 계획은 9대 추진 전략과 41개 세부 사업, 10개 중점 추진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1,9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중점 사업으로는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과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운영과 장애인 이동권 확대 등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통해 1인 가구 급증과 돌봄 수요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 안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업무 협약을 맺고 매곡 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매곡 산단 복합개발 사업은 284억 4천만 원을 투입해 매곡 일반 산단 내 주차장 부지에 130명 규모의 공영주차장과 144세대 규모의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LH는 7월에 감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착공에 들어가 2025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곡 산단 복합개발 사업은 주차장으로만 사용됐던 시유지에 도시계획 시설을 도입해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7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식이 어제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 기술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기념식에서 현대차 박혜록 상무와 오토렉스 박동찬 대표이사 등 4명이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받았고 현대차 김주섭 기술선임과 대창공업 홍영준 대표이사 등 9명의 울산시장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자동차 산업 정책과 방향에 대해 그리고 현대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울산 자동차의 날은 1999년 5월 12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누계 1,000만 대 돌파를 기념해 제정됐으며 2007년부터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1살 어린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10대들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잔혹하고 난폭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기본 존중의 태도마저 결여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1년 2월 울산의 한 PC방 옥상에서 A양 등 10대 6명은 1살 어린 여중생 C양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뺨을 때리고 음료수를 머리에 붓는 것도 모자라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지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상의까지 벗기고 옥상 난간에 올라가게 한 뒤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보름 전에도 C양을 폭행하고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C양이 자신들의 험담을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3명 가운데 앞서 재판장 직권으로 구속했던 A양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이 사건 외에도 또 다른 피해 학생을 모텔로 끌고 가 가혹행위를 한 데 이어 속옷만 입힌 상태로 촬영을 하고 유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격에 대한 존중마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범죄를 계속 저지른 데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범행의 잔혹함에 혀를 내두르며 판결에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거에 비해는 너무 약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어해서 작년 12월 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은데 오늘 처음 법정에서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 뒷모습만 봤습니다. 법원은 집단 폭행과 가혹행위에 가담한 다른 10대 2명 중 1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1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JCN 뉴스 구연입니다.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어제 직원과 자원봉사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용자 상담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사용 실태 등을 공유하고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울산 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과 도박, 인터넷 약물 문제 예방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할 시 245-9007로 연락하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 경기가 양극화를 보이는 가운데 울산 지역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5월에서 8월로 예정됐던 2,200여 세대의 울산의 아파트 분양 일정이 연기된 데 이어 올해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10개 단지 중 6곳은 하반기에 3개 단지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5월 울산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68.8로 전달 대비 13.6포인트 대폭 하락해 전국에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울산시가 공개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김종섭 시의원의 서면 질문에 답변을 통해 울산 전역에 159곳, 10만 6,400여 제곱미터 면적에 달하는 공개공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울산시는 이 공개공지가 시민들의 휴게 공간과 공적인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구청이 어린이집 조리사의 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구청은 대체 인력 수급이 어려워 휴가 사용에 어려움이 많은 어린이집 조리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대체 조리사를 채용해 위생 직무 교육과 현장 실습을 마쳤습니다. 지원 대상은 동구 지역 어린이집 88곳이며 동구청은 대체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신청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에 파견할 계획입니다. 울주 천상도서관이 2023년 특화도서관 육선 지원 사업과 2023년 이야기가 있는 코딩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울주 천상도서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특화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독서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코딩 교육 프로그램도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등 20곳에 응급처치에 필요한 긴급 구급함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구급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빠른 응급처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울주군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가장 많이 설치된 도시공원과 주택단지 위주로 20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범 운영을 거쳐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 하청지회가 입장문을 내고 동구의회에 노동복지기금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정부의 하청기업 4대 보험 체납 처분 유예 조치로 하청 노동자들이 1금융권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회 안정만이 노동복지기금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동구의회가 지난해 노동복지기금 조례를 1차 부결시킨 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복지기금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도움을 준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북구 양정동의 농협은행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쯤 한 고객이 아들과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는 걸 보고 확인하려 하자 아무 말 하지 말고 은행을 나오라는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적극적인 조치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A씨는 논란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제거했으며 이어 통장 거래 정지와 비밀번호 변경, 인증서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를 막았습니다. 경찰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